네, 안녕하세요. 답업수다 3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셜록의 이명선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3회까지 녹음을 했는데 아직 1회가 안 나갔어요. 그쵸? 네. 오늘 이제 나갈 텐데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수요일에 나가죠? 네. 지금 월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고 김열환 기자와의 방송은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그거를 이제 되게 웃긴 게 주변에 기자들이 그걸 많이 듣고 있었나 봐요. 아, 그래가지고 아, 참 그건 잘 들었어. 오늘도 이제 한겨레 저 아는 김열환과 저희 공통으로 아는 언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언니 뭐 봐? 하면서 뭐 물어보니까 그건 잘 들었어. 뭐 김열환 여전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홍보한 게 아닌데 어떻게 들었지 했는데 이제 팟빵에 구독을 해놓고 새로 뜨니까 그래서 이게 나름 또 도서에서 막 몇백이긴 하지만 순위까지 올라갔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도서로 되어 있나요? 네, 도서로 돼 있어요. 이게 처음 우리가 책이랑 영화를 추천해서 도서 한 300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도 남아 이제 구독 목록에 넣어놓고 계셨던 분들이 있구나. 애청자들이 있으시군요. 진짜.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떻게 그 시즌 1에서도 저희가 녹음을 하고 제 손으로 막 기사를 써서 거기 링크를 달아놓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자가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온라인에 기사도 나갔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매회 썼죠. 저랑 김열환이 온라인 기사를 뭐 밥업수다 내용으로 사실 뭐 못 쓸 건 아니니까 그렇죠. 써서 이제 자가 발전을 시켰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번에 또 열심히 해서 잘 우리는 유명해지는 게 목적 아닙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행 기자는? 저는 일주일이 너무 금방 돌아와요. 네. 요즘에 되게 사실은 근데 항상 전 매너리즘이고 항상 권태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일하기 싫어요. 근데 요즘에 그 권태를 운동으로 극복하지 않았나요? 운동도 조금 이 방송을 제가 이제 운동을 잘 해가지고 네. 그 관장님한테 언젠가 소개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복싱 배우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럴 일이 없어진 게 왜요? 관장님이 그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어줄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찜질방 안에서 거의 복싱하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복싱을 갔는데 벌써 초여름인데 에어컨을 안 틀어주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밀폐된 공간에서 그 뭔가 특유의 냄새 90% 이상이 남자고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막 격하게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 뭐 화생방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관장님한테 제가 관장님 여름에 에어컨 안 틀어주나요? 막 이랬더니 그분 또 수련 정신이 투철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 선풍기 쬐그만 거 가리키면서 그건 틀어줄 수 있는데 근데 복싱장에 에어컨은 안 어울려요. 안 틀어준 데가 많대요. 그래서 근육 다친다고 안 틀어준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왜? 약간 수축되니까 네,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있나. 그리고 약간 또 수련의 의미로 안 틀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에어컨이 있는데 안 틀더라고요. 근데 겨울에도 히터 한 번도 안 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안 되겠다. 무료하면 달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시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군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오늘 말해야 돼요. 저 3개월만 쉴게요. 얘기해야 되는데 그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렇군요. 네. 저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쵸. 최근에 그 고리대금업자 국정원 맞죠? 네. 지금 엄청 큰 인기를 얻은. 다행입니다. 엄청 걱정했거든요. 네, 잘 돼야 될 텐데. 그리고 이게 민감한 얘기고 그다음에 그쵸. 살아계신 분들의 얘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잘 돼서 그렇죠. 아주 기쁩니다. 지금 우리 방송이 한 2주 후에 이게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는 한 3회 정도까지 나왔겠죠? 네, 3화 정도까지는 나왔을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막 댓글도 많이 달리고 페북에서도 이렇게 막 공유가 많이 된 됐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방송을 한 10회쯤 할 때는 그 명선 언니가 BH에 가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혼자 약간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결될 것 같은. 너무 유명해지시면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간지러워집니다. 오늘은 이제 뭐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 사실 답업수다 주제를 정할 때마다 항상 좀 민망하거든요. 이게 뭐 딱히 큰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는 주제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방송으로 힐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프리카 BJ도 요즘 유튜브로 대거 넘어왔는데 막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면은 그거 몇 시간씩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설거지 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냥 이렇게 훌쩍하게. 그래서 오늘은
좀 날이 덥고 짜증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좀 적절한 주제를 사실 뭐 제 얘기이기도 한데 네, 잡아봤고 뭐 이제 시발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시옷 발음을 딱 하는 걸로. 시발점 이런 느낌으로 시발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 그 고 씨의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네. 3년차 직장인 고 씨. 첫 직장에 적응하는 것만도 힘겨워 숨이 차던 시절을 막 보냈다. 회사에 오래 다니면 적응될 줄 알았지만 요즘 또 다른 고충이 있다. 고 씨는 일터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울컥해 심장이 조여온다. 어느 조직이든 공기처럼 만연해 있는 비효율과 불합리 때문이라고 할까. 이놈의 업무 지시는 대체로 비효율적인 것이 많다. 상사 1이 아래에 있는 상사 2에게 지시를 내리고 상사 2는 상사 3에게, 3은 고 씨에게 다시 지시를 전달하는 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지시가 왜곡 전달된 모양이다. 상사 3이 1이나 2에게 다시 물어주면 좋으련만 윗사람 심기를 거스르는 그 질문 하나를 하지 못해 고 씨가 어제 야근까지 하면서 상사 1용과 상사 2용 보고서를 따로 만들었다. 이런 일 한두 번 겪는 게 아닌데 매일마다 울컥하며 뒷골이 당기는 건 왜일까? 이대로면 화병 걸릴 것 같은데 터지지 않게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 좋을까? 네. 가족 오락관인가요? 상사 2, 상사 3 이렇게. 그 상사 1의 이 의중을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냥 그거 가족 오락관 하니까 그쵸. 이제 헤드셋을 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거 벗고 얘기하자 하면 되는데 굳이 온갖 그 몸부림을 쳐서. 이거 본인 얘기는 아니죠? 이게 뭐 저 친구 얘기죠. 언론계에서는 언론계에서는 사실 이렇게 상사 1, 2, 3까지 등장은 안 하죠. 그쵸. 네, 한 1, 2 정도에서 끝나죠. 그리고 1한테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긴 하죠. 우리는 묻는 건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고 씨 얘기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 울컥울컥 치밀어 오르는 화를 건강하게 풀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 주제는 나의 땡땡을 유도하는 것들 나는 어떻게 시발 비용을 쓰고 있나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시발 비용이 뭔가 우리가 그걸 정한 다음에 자세한 이 정의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쵸. 나무위키에 없는 게 없잖아요. 나무위키. 네, 찾아봤더니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쓰지 않았을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트위터리언이 장난으로 만든 말이래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유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기사에도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네. 지면 기사 제목으로도 많이 쓰여서 우리는 그냥 이 말을 그래서 이제 뭐 시발 비용을 유발하는 것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 명선님이 이전에 직장을 이번이 3번째 직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셜록이 3번째. 안 되니까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전 직장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이 많았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진짜 수위를 잘 정해야 된다. 진짜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이게 끝이 없죠. 하면. 제가 원래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성격인 거를 3번째 직장 와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쵸. 일이 많아서 나는 그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누구와 일하느냐. 그리고 이 일의 결과물이 어떠하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일이 많으면 다 싫던데. 물론 그 일이 많아서 약간은 힘들기도 한데.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란 거죠. 그거는 되게 한참 후순인 것 같아요. 그거를 느꼈죠. 그 첫 번째 뭐 지금도 언론사지만 사실 언론사들이 다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대체로 공통적인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여튼 첫 직장에서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주로 그 시발 비용이 유도됐는지 우선은 입사하자마자 시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모두 잘 아는 6개월 정도 하나요? 저는 한 6개월 꽉 채워서 한 것 같은데 명선님네 언론사가 좀 길게 했어요. 네, 그 당시에 길게 했거든요. 저 4개월 정도. 지금 말하는 게 이제 수습 훈련 맞습니다. 기간인데 네. 그때 되게 하드하게 시킵니다. 뭐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그다음에 뭐 별 보면서 잠드는 별 보는 게 뭐 한 새벽 2-3시쯤 잘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3시간 자고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는 게 뭐 이렇게 편안한 것도 아니고 한 2시간마다 보고해야 되고 욕 듣고 이러니까. 막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 피노키오 같은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왜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거를 다 알 줄 알았는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드라마 속 얘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친구들이랑 수습 끝나고 나서 일반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랑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인권위에 제소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소해야지. 언론사가 이런 거를 막 비판하는 게 진짜 약간 웃기다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뭐 어떤 식이냐면 첫 한 달 정도가 특히 이제 약간 군기잡기로 되게 심한데 뭐 새벽 한 2시, 3시에 자고 그때까지는 계속 사건이 터질 만한 그 자기 관할 경찰서를 돌아다니다가 뭐 이제 그걸 당직자한테 뭐 보고를 하고 한 5시 첫 보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1시간, 2시간을 어디 막 그 기자실 진짜 더러운 돼지우리 같은 데 있어요. 그런 데서 자고 양말 썩은 막 이동하기 냄새.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 잤냐면 뭐 민원 그 경찰 민원 그런 데 있잖아요. 그 겨울에 거기가 따뜻해요. 네, 벤치 그런 데서 엎드려 자거나 1시간 자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보고가 장례식장에서 끝나면 맞아요. 장례식장 소파 뭐 이런 데서 자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부조리하다 이런 생각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딱 일상이니까. 그리고 다 똑같으니까 상황이. 그쵸. 다른 맞아. 그때 타사 기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진짜 잘못됐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이 수습 6개월을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경향신문 없어졌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집에도 안 보내고 하는 건 지금 없어졌죠. 차츰. 근데 사실은 뭐 없어졌다고 해도 언론사는 이거를 그 사스말이라고 하나? 아니죠. 그 마와리라고 하리꼬미라고 네. 이게 이 언론사 악재인데 이 일본어 많이 쓰는 것도 그렇죠. 경찰서에서 먹고 자고 먹는다는 건 이제 자기가 그 주변에서 밥 사 먹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오래된 언론사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엄청 악습이죠. 그리고 나서 저는 두 번째는 출판사. 완전 극과 극. 출판사를 갔는데 우선 출판사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조용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때 막 칼퇴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처음에 엄청 좋았죠. 아침 9시에 딱 출근해가지고 6시면 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도 되나 왜냐면 너무 힘들게 일했다가 그다음에 출판사를 가니까 상식적으로 일하니까 상식적으로 일하니까 근데 출판사가 안 힘든 게 아닌데 이게 방식이 달라서 처음에 좀 쉽다고 착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다니다 보니까 사람 스트레스를 이제부터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 조직에 가진 이 맹점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상사 1위, 상사 2 시키고 이런 것들. 근데 또 이제 저는 부딪히는 편이었고 상사들이 뭐 시키면. 근데 이 옆부서 팀장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갔어요. 한 3명인가. 그쵸. 근데 그분이 약간 특이해서 이 아래에 있는 후임들끼리 술을 먹으러 가면 너네 술 먹으면서 내욕했지. 이러면서 하루 종일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를 농반 진반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유쾌한 용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비밀리로 이렇게 만나고 그랬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명확하고 그런 걸 공공연하게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근데 그게 항상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조직이 제일 비합리한 집단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운 사람 특히 모여가지고 그러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렇죠. 맞아. 그리고 이건 좀 덧붙이자면 전 직함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자로 있다가 뭐 기자라는 직함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좀 부담스러웠지만 거기서는 대리로 불렀거든요. 근데 그 대리라는 직함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대리님은 하나의 그냥 그 직급일 뿐인데 괜히 내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괜히 또 근데 그거는 걸었었고. 우리는 그 불편충 예민충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옛날부터 참 싫은 게 그냥 누구씨 요즘 그래가지고 일반 회사는 그 직급 같은 거 막 없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뭐 무슨 매니저 예를 들어 차장 이하급은 다 서로 매니저라고 맞아요. 부른다거나 저는 그런 게 뭐 누구는 뭐 보여주기식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런 보여주기라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IT 업체에서는 그래서 막 닉네임 부르고 그쵸. 그 카카오뱅크 이런 데도 보니까 뭐 광고를 아예 그걸로 했대요. 뭐 우리 매니저는 뭐 쌤이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쌤과 뭐 누가 뭐 약간 간지럽다. 간지럽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부르고 카카오뱅크 그 홍보 매니저, 홍보 팀장격에 해당하는 분이 그 닉네임이 제이슨이에요. 근데 실제로 메일이 올 때 저를 뭐 제 이름을 불러주셔도 되지만 저 제이슨이라 불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이슨이라고 불러야죠. 근데 제이슨 뭐 이렇게 약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튼 그렇게 대외적으로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전 좀 좋은 것 같은데 여튼 뭐 저도 많죠. 저는 직장은 여기가 첫 직장이고 지금 거의 6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
사실 시즌 1에서 맨날 그 욕한 그 인턴을 했던 그 곳이 있거든요. 아시죠? 네, 그 명선님도 알죠? 네. 그래서 최근에 시즌 1 모니터링 할 겸 이렇게 쭉 다시 들었는데 뭐 그런 거 사장이 뭐 뮤지컬을 뭐 전 직원 보여주는데 솔직히 그런 거 하면 정 직원들은 다 안 가려고 엄청 빼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왜 단체로 회사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근데 차라리 돈으로 줘라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튄 거예요. 그래서 표를 이미 구매한 거고 나만 아는데 그거를 사장이 못 가게 한 게 아닌데 거기 팀장이 그래도 사장님이 인턴 대상으로 하신 게 아닌데 인턴 데려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해서 못 가게 하고 막. 근데 그때 상사가 제일 멋있을 때가 후임들을 조용히 챙길 때. 그러니까. 그걸 왜 모를까? 그게 그쵸. 어렵지 않은 건데. 그래서 당시에 저의 바로 그 사수격으로 제일 막내이신 분이 저를 챙겼는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평판이고 뭐고 막 진짜 한바탕 드라마처럼 하고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하다. 그게 뭐라고, 그쵸? 그게 그때 그 시즌 1에서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원래 제가 거기서 외주 받아가지고 알바를 하고 있다가 아까 무슨 어디 뭐 페이지 관리랑 뭐 글 올리기 이런 거를 해서 이제 몇십만 원을 벌다가 거기서 그러면 요 사람 일을 잘하니까 인턴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자기들 인턴 뽑을 때 지원을 하라 해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턴 월급도 진짜 쥐꼬리만큼 줬거든요. 그렇죠. 정말 밥 먹으면 끝나는. 네, 밥 먹으면 끝나는. 근데 그 월급 어쨌든 제가 알바 하던 건 다른 외주 알바인 거잖아요. 그 일은 제가 뭐 근무 시간 아닐 때 추가로 하는 건데 근데 그 업무를 제 근무 시간 업무에 포함시킨다면서 제 알바비를 잘라버렸어요. 어머. 그건 별도의 계약 관계인데 30만 원을 그러니까 그냥 30만 원 안 주고 일을 시키고 근데 제 생각은 그때는 그거를 생각을 못했는데 그거를 집행한 걸로 갈아 처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팀비로 먹은 거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악했는데 이거는 진짜 당시에는 너무 어려가지고 당했네. 그렇죠. 네, 근데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진짜 그 막 난리 피고 막 그 언론사 제보하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 외적으로도 되게 화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쉽게. 근데 누구의 뭔가 당하고 있는 모습을 못 봐요. 제가 예를 들어 괴롭히는 거를 최근에 본 거는 커피숍에서 어떤 아저씨하고 어린 그 아르바이트생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당하고 있었던 거죠.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아재가 알바생을 괴롭히던. 그렇죠. 그래서 막 이제 소리치면서 제가 이제 듣게 되는 시점은 네가 나한테 이럴 그런 게 아니야 이러면서 사장 나오라 그래.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죄송합니다를 했는데 눈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르바이트생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는 모습에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로 일어났죠. 저건 안 되겠다. 걔가 울려고 그러니까.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끌어내렸어요. 그만해라. 너 여기서 크면 싸움 난다. 그래서 결국에 그 아저씨가 나가버렸고 뻥 차고 문을.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알바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당신 잘못이 아닌 것 같다고. 너무 막 울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것도 목소리 좀 크게 했어요. 여기는 모두가 너 편이니까 너무 창피할 필요도 없다. 저 사람이 이상한 거였다. 총 위안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자기는 조용히 넘기고 싶었는데 문제를 만든 거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망설여질 땐 그럴 때는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못 참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제가 당하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는데 막 이렇게 말 못하는 사회적 약자 이 사람이 지금 위기에서 관계에서 이 사람이 약자였던 거잖아요. 알바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 괴롭힐 때는 막 가서 막 어떻게든 들이받고 맞아 치고받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여튼 이제 뭐 우리는 불편충이니까 근데 시발 비용은 또 그런 것보다도 일상에서 계속 조금씩 찌르듯이 괴롭히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시 사연처럼 뭐 이제 이런 사연 사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맨날 회사 욕을 하지만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한데 이거는 그냥 한국의 조직이 다 이상해서 이상한 거지 딱히 때려치긴 조금 애매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출근 스트레스 이런 거.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게 소비니까 그렇죠. 그거에 비용, 시발 비용이라는 말이 붙은 게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지출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쵸. 가장 쉽게는 출근하는 게 너무 짜증나니까 내가 어제 야근했는데 여기서 또 이 지옥철을 타고 출근을 해야 된다. 이럴 수는 없지. 그러면서 택시를 딱 잡고 타는. 그게 대표적인 시발 비용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다이소를 그냥 못 지나가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뭐라도 사게 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엄청 사는 거죠. 좋은 곳이죠.
그런 것들도 시발 비용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거, 뭐 화장품 이런 거. 막 쓸데없이 괜히 사고. 맞아. 그래서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공통적인 소비 행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괜찮은 걸 사는 거는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건 어쩐지 이건 낭비가 아니야 이런 생각에 만족감이 안 드니까. 그래서 그 무슨 대학내일 연구소 같은 게 있나 봐요. 20대 연구소란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 20대 남녀 600명의 그런 그 소비 행태 같은 걸 조사해 보니까 20대 62.5%가 최근 6개월 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이른바 시발 비용 소비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서 그 조사에서 언급을 한 게 택시비나 치킨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짜 필요 없는 거. 맞아. 네. 치킨 주식인데? 그렇죠. 근데 62.5% 너무 적은데요, 이거?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하지 그러니까 않나? 자기 모르는 거 아닐까요? 맞아. 나는 진짜 되게 사소한 것도 있어요. 그 스타벅스 가면 아메리카노 먹고 싶거든요. 근데 괜히 더 비싼 거 시켜가지고 거기서 얻는 그러니까 포망 같은 거 맞아. 괜히 비싼 거. 편의점에서 다 똑같이 보이는 그 우유 플러스 커피들 거기서 또 비싼 거 괜히 맞아. 스타벅스 찍혀 있는 이런 거 고른다거나 뭐 그런 것도 하나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택시 우리는 진짜 택시 많이 타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옷도 그랬지만. 저는 책을 좀 너무 진짜. 과하게 안 읽는데 샀어요. 제 주변의 기자 인간들이 책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심해요. 나 집에 있는 진짜. 책의 반 이상이 이때 산 거예요. 이때. 맞아. 그냥 쓱 교보문고 가가지고 그쵸. 요즘에 책이 뭐가 잘 나가나. 우리 광화문 근처니까 열받으면 일단 교보문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마음에 드는 책을 쓱 본 다음에 사는 거예요. 그럼 사면 마치 이걸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있는 지식이 내 머리에 어느 정도는 흡수될 것 같은. 진짜 정말 책에다 돈 많이 쓴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집에 이제 결혼하니까 책을 뭐 이제 제 거 가지고 가잖아요. 제 집을 합칠 때. 그렇죠. 근데 그 남편이 제가 계속 책을 사니까 이제 책 좀 그만 사라고 전자 그거 있잖아요. 단말기, 크레마 이런 거 네네. 그런 걸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막 또 사달라고 해서 그것도 시발 비용이었어. 뭐 생일 선물 뭐 사줄까 그래서 그래서 그 전자책 단말기를 샀어요. 그래서 전자책 단말기에 또 책을 열심히 사서 넣는 거예요. 이북을. 근데 이북은 안 읽을 거면서 이북은 역시 안 되겠어 이러면서 막 서점에 가가지고 또 막 책을 막 사니까 남편이 제발 좀 읽고 살아. 너 그때 또 한 것도 안 읽었지. 이래서 이게 또 뭐 사두면은 다 사료로서의 그 역할을 한다고. 글 쓸 때 찾아본다고. 그건 맞긴 맞아. 솔직히. 맞아. 솔직히 맞긴 맞아요. 그 언젠간 읽는다. 막 이러면서. 맞아. 진짜 기자들은 책 많이 사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한참 막 회사 때문에 괴로웠을 때는 휴가지를 선택할 때 좀 좋은 리조트가 있다거나 과하게. 막 그런 것도 지금 좀 후회돼요. 돈 아까운데 그런 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을 거면서 괜히 그런 데서 이제 휴가 보내고. 그때 여행도 많이 가지 않았어요? 간간히 저는 한 일주일 정도밖에 휴가를 못 받았었기 때문에 진짜 동남아 근처에 있는데 휴양지를 좀 갔었고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그때 좀 과다 지출했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여행이 또 진짜 말한 것처럼 휴가를 얼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는 그 빨간 날을 거의 안 쉽니다. 그렇죠. 주 의미가 6일도 없죠, 사실. 밥 먹듯이 하고 우리 회사는 주 6일, 주 5일은 정착됐는데 어쨌든 신문을 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쉬는 빨간 날 다음 날 신문이 나오니까 빨간 날 누군가는 일을 해야 돼서 맞아요. 그래서 여행을 갈 시간이 안 나니까 이제 그게 사치라고 생각을 해서 여행에 돈을 잘 못 쓰고 괜히 막 이상한 데다 돈 쓰는 거니까 돈도 시간이 나야 쓰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소비에 대한 분석을 누군가 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나 뭐 시발 비용에 관련된 모든 게 다 있는 나무위키에서 긁어왔는데 역시 나무위키는 런던 대학교에 에이드리언 편햄 같은 이런 사람이 있나 봐요. 그 교수가 인간이 소비하게 되는 순간을 불안할 때, 우울할 때, 화날 때로 정의한다. 불안할 때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울할 때나 화가 날 때는 소비를 통해 자기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것.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그럴 때는 뭔가 사게 되면 이걸 가지고 보상심리 같은 걸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쵸. 내가 뭔가 그래도 위안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걸 또 마케터들이 또 캐치를 해가지고 광고나 아니면 뭐 마케팅 수단으로 쓰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요즘에 왜 자존감 들어간 책이 엄청 잘 팔리잖아요. 뭐 그런 거랑 뭐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자본주의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쵸. 대부분을 할 수 있잖아요.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죠. 아니 솔직히 근데 돈 있으면 좋긴 해. 아니 심리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마음도 사실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다독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 시발 비용이 진짜 하찮은 것들에 돈을 쓰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시간이나 사람들이 그런 여유가 없어가지고 소비가 되게 막 단순해지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책 안 읽고 이런 것도 똑같은데 이제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진짜 막 읽거나 뭐 보고 나면은 되게 막 며칠 동안 다운되고 거기 몰입했고 막 이런 작품 되게 좋아했어요. 막 진짜 맞아요. 잔인하고 에너지 엄청 많이 쏟는. 한창 기자 준비할 때 그 백수 때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암울한 작품을 좋아해서 제가 영화를 그런 이터널 선샤인이나 그런 그 500일의 썸머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사랑에 대한 고전들 있잖아요. 명작. 네네네. 고전이라고까지는 좀 하기 그렇고. 근데 그런 걸 진짜 안 보고 다큐멘터리 막 그런 거 엄청 좋아했어요. 막 보고서 계속 생각할 수 있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랬는데 영화 담당을 하고 이제 뭐 아무튼 이제 뭐 연차 쌓이면서 일을 많이 하니까 갑자기 막 흥행 영화랑 오락 영화를 엄청 많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일적으로 그렇게 심한 영화를 많이 보니까. 아니 시간이 났을 때 그 이제 영화관 가가지고 뭐 적당히 평점 높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좀 꺼리는 행동이었는데 평점이 그냥 중간 이상인 걸로 즉흥적으로 영화 예약해서 보는 거. 그거를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가 단순하고 그다음에 선악이 명확하고 다 때려보시고 이런 영화 있잖아요. 트랜스포머 같은 거. 그런 게 땡길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보게 됐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영화관까지 가가지고 어두운 거 보기 싫고 그런 거죠. 그렇죠. 점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좋아하고 뭐 책도 뒤져보기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점점 머리를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쉬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근데 사실은 일을 조금 그 리즈너블하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뭐 직업을 바꾸든 회사를 바꾸든 그런 다음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맞아. 이제 취미라든가 이런 걸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좋아하던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 같은 것도 그거를 일정한 시간대에 일정하게 하려면 기운과 그런 근무 시간, 그러니까 기운도 남아 있어야 되고 근무 시간도 적당히 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단발적으로 계속 뭘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 술 많이 마시는 것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솔직히 술이 풀리는 건 있어. 맞아. 나도 그렇게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중학교 친구들 제가 여중여고 나왔기 때문에 걔들 만나면 단 거를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비싼 이태원에서 파는 그런 디저트 있잖아요. 비싼 거. 맞아. 제가 친구들하고 먹어야만 사 먹는 그런 것도 좀 좋고 기분이. 그러니까 오늘 무슨 한국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봤는데 그 이제 대학생들 생활비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는 혼밥이 조금 유행한 것도 그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혼자서 끼니를 대충 때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조금 그 젊은 세대의 현실 맞아요. 이런 것도 누구랑 먹으면은 가격선을 너무 낮추면 좀 그러니까 모양 빠지니까 이거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혼밥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평소에는 막 엄청 막 쪼들리면서 살다가 가끔 친구들 만났을 때 그렇게 비싼 거 한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체를 이제 불합리한 소비라고 기성세대는 욕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이. 그렇죠. 평소에는 다 학식 먹고 막 그러는데 그러고 욕할 수는 진짜 없는 것 같고 지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 패턴이 조금 기성세대랑 많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커피 비용도 좀 높을 것 같고. 맞아. 근데 커피숍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토크하는 데가 아니라 공부도 하고 진짜. 그다음에 힐링도 하고 책도 읽고 요즘에 이러잖아요. 굳이 집에서 작업을 안 하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좀 정의를 달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커피 값이나 이런 거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소비를 어쨌든 하는 행태를 지켜보면은 이제 거기 보면 어떤 왜곡된 면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곡이라고보다는 좀 어두운 면도 보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저 대학교 때 아무튼 나는 이게 당연히 이해했는데 왜 그 윗세대들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까라고 이렇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기사를 보면서. 맞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사실 마음 맞는 사람이랑 좀 대화하고 그래서 하루의 스트레스가 좀 풀려야 되는. 맞아. 근데 결혼했으니까 이혜인 기자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충족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결혼을 하면은 되게 그 사소한 것까지 이미지를 생각 안 하고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계속 징징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늪에 빠져요. 그러니까 근데 그 스트레스를 던지는 건가? 그렇죠. 감정의 남편한테? 하수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최근에는 이게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저는 최근에 아무튼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일을 하면서 그거를 너무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한번 말하면 이게 계속 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누가 살고 가까이 있으니까 얘가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거를 당연히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 길고 얘기 굳이 하고 싶지 않고 조금 나 혼자 다독이고 싶은데 내가 혼자 좀 흘려보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됐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얘기하기 싫어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적절히 그냥 얘기하고 끊는 거. 내가 오늘 되게 회사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요약. 받았는데 몰라 이건 좀 내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뭐 하면서 화제를 돌린다거나. 근데 그게 되게 막 조금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사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남편보다는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주로 기자인 친구들과 항상 맞아요. 일적인 거는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입을 털면서. 그리고 저는 수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폐가 터질 것 같이 계속 돌아요. 그것도 진짜 아침에 뭐 밤을 새는 한 있어도 한참 수영을 갔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되게 좋았고 또 요가를 했을 때는 과하게 다리를 찢어요. 그러면 약간 과학 행동하는 거죠. 나한테 네네. 지금 뭐 폐가 터질 듯이 하는 거나 다리를 찢는 것도 비슷한 건데 그러면 좀 이상하게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이 진짜 좋대요. 그 우울증 치료법의 1단계를 가벼운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할 때 막 되게 막 미칠 것처럼 힘들게 하는 거. 쓰러질 것처럼 진짜. 이게 엄청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청소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설거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 그 마감할 때 엄청 더러운 방사진을 찍어서 맞아요. 페이스북에 맞아요. 그리고 나서 3시간인가 4시간을 청소했어요. 그날 딱 끝나자마자 저녁 약속 있을 때까지. 청소가 그렇게 좋나요? 전 청소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집이 진짜 더러워요. 청소에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정리정돈이 있고 그다음에 쓸고 닦고가 있거든요. 본인은 뭐가 둘 다 안 맞아요? 저는 둘 다 일단 싫고 정리정돈은 진짜 극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살지 않을 때는 개판으로 살다가 같이 사니까 이게 너무 유해한 환경을 상대방에게 조성하는 것 같아서 원래 지쳐서 하잖아요, 누군가가. 네. 그게 남편이군요. 저랑 남편 똑같기 때문에 서로 안 하고 서로 서로 상대방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의무감이 있어서 그거를 뭐 정해놓고 그러니까 너무 싫으니까 저희는 안 하고 계속 안 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어디를 함께 정리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해치우는 거군요. 네, 진짜 참으면서. 그렇구나. 나는 그래서 이 목욕탕도 가끔 갑니다. 그래서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 세신을 해요. 근데 그것도 진짜 스트레스 풀기 되게 좋아요. 진짜 강추. 청소 모든 게 그쵸. 저 운동 외에는 다른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것도 좀 꿀팁이라는 거. 뭐 걷기. 걷기가 진짜 좋은 게 되게 답답할 때 그냥 일단 걷잖아요. 그러면 진짜 많이 풀려요. 맞아요, 한 30분 맞아요. 걸으면. 집 근처에 뭐가 있나요? 걸을만한데? 그 집이랑 회사 가까워서 3km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뭐 회사로 출근하는 거 아니지만 회사에서 퇴근할 때는 이제 가끔 걸어가는데 그러면 걷기 막 시작했을 때 너무 귀찮고 막 싫은데 걷고 나왔을 때는 조금 괜찮은 그런 게 있죠. 맞죠. 저도 한강 근처에 살게 되면서 진짜 자주 산책가요. 그리고 그 영감이 되게 잘 떠오르고. 맞아. 걷는 게 진짜 좋은 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멘탈 클리닉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인 사실은 뭐 그 시즌 1과 동일한 그 뭐 코너인데 뭐 이 시발 비용에 대해 하긴 했지만 딱히 뭐 처방할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고민을 계속한 결과 이제 그냥 각자 너무 우울하고 힘들 때 좀 풀 수 있게 보면서 즐거울 수 있는 작품을 하나씩 추천해보자. 명서님은 뭘 추천하시고 싶어요? 저는 진짜 이 영화 한 10번 본 것 같은데 스크로브락이라고 정말 우울할 때 스크로브락 다운받은 게 있어요. 제 지금 컴퓨터에도. 그래서 거기서
미친 듯이 연주하는 장면들. 그래도 모자 이름이 뭐더라? 그 주인공 스크로브락 주인공 이름이 뭐더라? 그 되게 유명한 개그맨. 네, 잭 블랙? 맞아. 잭 블랙이 미친 듯이 연주하는 그런 장면과 그다음에 거기 있는 학생들이 범생이었다가 뭔가 이렇게 음악적으로 트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유치하지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계속 돌려봐요. 그러면 좀 해소가 되는 게 있어요. 그 시끄러운 음악이 또 이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나 봐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냥 틀어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그냥 BGM처럼 틀어놓고 아니면 각 잡고 봐요. 한 20분. 좋아하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공연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거. 그쵸. 그냥 그러니까 코미디 프로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막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비상시에는 엄청 틀어놓고 나면 또 진짜 그냥 웃는 거 보면은 좀 웃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만든 드라마 언브레이커블 키미 슈미치라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이게 뭐가 재밌어 막 우스꽝스러운 몽개그 나오고 막 유치해 이랬는데 어느 순간 그거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블랙 코미디예요? 블랙 코미디는 아니고 우리로 치면은 거침없이 하이키 이런 느낌이에요. 네, 딱 그런 단편으로. 네, 되게 길이도 짤막짤막하고 한 20 몇 분 되는 것 같은데 짧고 그리고 막 그 스토리가 질질 끌지 않고 그냥 한 편씩 시트콤이죠. 근데 뭐 내용이 뭐냐면 이제 어떤 여자애가 사이비 교주한테 납치가 되는 거예요. 중2 때. 그래서 15년 동안 지하 벙커에서 다른 납치된 사람들 3명하고 살다가 그러니까 나와요. 근데 그때 이제 사이비 교주가 지구가 멸망했다고 뻥을 쳐가지고 너희는 내가 멸망 직전에 구조했다. 해서 벙커에 살게 해준 거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FBI가 구출해줘서 나와요. 근데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뭐 걔는 이제 15년 동안 세상 어떻게 변한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맥스 2집 이런 거 듣고 있고 그리고 막 뭐 우리로 치면은 막 신세대인 척하려고 10대 소녀한테 막 반가 하이루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자막이 그런 식으로 딱 잘 번역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막 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넌 대체 미드를 보는데 되게 유명한 미드 시즌 1만 보고 들어가서 뭐 완결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도 누구랑 누구처럼 행복한 커플로 뭐 살고 싶다 이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걔네 뭐 시즌 3에서 이혼하고 뭐 서로 찔렀어 막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막 조금 어이없는 그냥 우스꽝스러운 상황인데 좌충우돌 같은 거 다루는 거군요. 되게 유치한데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막 그 여자애가 벙커에서 나와가지고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같이 되게 흑인 게이하고 같이 살거든요. 근데 그 흑인 게이가 엄청 유쾌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막 약간 그런 할렘가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막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그런 내용인데 진짜 이야기 플롯이 되게 단순하고 명쾌하면은 그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도 가끔 봐요. 맞아. 애니메이션 진짜 챙겨봐요.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션이 정말 대단한 게 이게 명확하게 기승전결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캐릭터와 이런 걸로. 그래서 그거를 좀 읽으려고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끝날 때 뭔가 이렇게 안도되는 느낌? 끝나는 느낌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보면 찝찝한 게 없잖아요. 그쵸. 궁금증도 없고. 맞아. 그래서 그런 식의 그리고 항상 아름답게. 노래도 단순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 우울할 때는 그냥 일단 보시는 게 조금 기운이 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조금 허접하지만 가장 또 명쾌한 해법인. 네, 오늘 이제 녹음을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엔 뭘 해야 되죠? 또 회의를 통해서 더 급하게 정하겠죠. 저희가 항상 집으로 가는 길에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음 주 뭐 할까? 저는 약간 스크로브락을 일단 가서 봐야겠다. 네, 재밌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일을 진짜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비용이 필요하지 않은데 네, 아무튼 또 다음 시간에 또 유쾌하게 뵙겠습니다. 네, 사회에서 봐요. 네, 안녕. 안녕.